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약 먹으면 안 된다. 제12장 대사증후군에 속아 약물 장기 투여하다. 혈압 강화제, 항지혈제, 혈당 강화제의 깊은 암거래. 판매 1위, 독의 작용으로 혈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최고 180인 혈압을 130으로 내리다. 우선 악질 음모인 대사증후군의 음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대사증후군 검진 제도를 시작했는데 이 제도는 제약회사의 음모로 물들어 있었다. 예를 들면 고혈압증의 경우 진단 기준은 최대 혈압이 180이었다. 노인이 고혈압이라고 하면 180 이상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상한 사태가 일어났다. 2000년 갑자기 고혈압의 기준이 170으로 내려가더니 2004년에는 140으로 내려가고 2008년 대사증후군 건강진단 기준에서는 무려 130까지 내려갔다. 불과 5년 사이에 50이나 고혈압 기준이 내려간 것이다. 허들을 낮춘 범인은 일본 고혈압 학회다. 진단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고혈압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므로 혈압 강화제의 판매액도 늘어난다. 너무나 알기 쉬운 음모다. 140으로 낮아진 단계에서 이미 전국에서 고혈압 환자는 약 3,5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일본인의 3명 중 1명이 고혈압 된 것이다. 이렇게 병의 정의를 부풀리면 환자 수가 늘어난다. 이 같은 음모가 대사증후군 검진의 가슴둘레,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치 등에도 이루어졌다. 대사증후군 건강진단 기준에서 3,060만 명이 환자로 날조되어 국가에 의해 병원으로 보내졌다. 건강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 엄청난 돈을 번다. 이것은 제약회사가 정부까지 움직인 음모였다. 70세 이상 2명 중 1명이 약을 먹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은 혈압 강화제다. 그 증거로 70세 이상 2명 중 1명이 먹고 있다. 놀랄만한 수치다. 내 선배인 편집자 H씨는 45세부터 이 약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남이 하는 말은 잘 듣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순순히 혈압 강화제를 70살 가까운 오늘날까지 매일 꾸준히 먹고 있다. 수영과 등산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해내는 사람으로 건강하다고 정평이 나 있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는 그에게 필수품이다. 심술꾸러기인 그가 왜 이 약을 먹기 시작한 걸까? 의사의 건강검진 때 의사로부터 권유받았지. 뭐라고요? 혈압 강화제 먹을래요? 아니면 죽을래요? 죽긴 싫어요. 라는 말을 하고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반권력의 화신 같은 사람이라도 의사가 하는 말은 고분고분 잘 듣는다. 일본인의 의사신앙, 약신앙, 그리고 병원신앙의 뿌리 깊음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니가타 대학원의 오카다 마사이코 교수는 약으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춰도 오래 살지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한다. 4가지 혈압 인자를 억제한다. 한마디로 혈압 강화제란 화학물질의 독작용으로 혈압이 내려가는 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효능이란 독에 관한 생체 거절 반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혈압을 올리는 작용인자는 많다. 1. 칼슘 2. 엔지오텐신 3. 염분 4. 아드레날린 각각의 인자에 작용하여 혈압을 낮추는 혈압 강화제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혈압 강화제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1. 칼슘 브로커 혈관 확장제 가장 대중적인 혈압 강화제다. 칼슘은 동맥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다. 따라서 칼슘 공급을 억제하면 혈관은 확장되고 혈압은 내려간다. 이 점을 이용한 약이다. 2. 엔지오텐신 ACE 억제제 최근 몇 년간 혈압 강화제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ACE라는 효소가 혈압 상승 호르몬 엔지오텐신을 생성한다. 따라서 효소 ACE를 중지하면 혈압 상승 호르몬도 생기지 않고 혈압이 내려가는 메커니즘을 이용한 약이다. 3. 염분 조절 이뇨제 소변으로 수분을 대량 배출하여 혈압을 낮춘다.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혈액 중에 수분이 많아져 그만큼 혈압이 올라간다. 이와는 반대로 체내의 수분과 염분을 다량으로 체외에 배설하면 혈압이 내려간다. 따라서 이뇨제는 혈압 강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 4. 아드레날린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억제한다. 아드레날린은 분노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며 적과 우연히 만났을 때 혈액 중에 방출한다. 공격인가 도피인가 모두 순발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혈압을 올리려면 두 가지 수용체, 알파와 베타 수용체와 결합해야 한다. 수용체를 약으로 억눌려서 혈압 상승을 억제한다. 독 반응으로 54개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상으로 혈압 강화제에 의한 약물요법은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약물의 독작용으로 억제해서 혈압을 내린다는 것을 알았다. 약물요법은 주작용에서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상이 안정되어도 부작용으로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다른 약을 투여한다. 그러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식의 연쇄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대사증후군의 폭주 현상이 일어난다. 비극의 한 예가 아드레날린 억제제의 부작용이다. 기관지를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 천식 환자가 먹으면 치명적이다. 시험삼아 혈압 강화제 하이트라신의 첨부 문서를 점검하다 부작용군에 놀랐다. 무려 54종류나 되는 증상이 나열되어 있었다. 혈압 강화제는 동물이므로 계속 먹으면 신체를 한평생 독의 작용에 노출하는 셈이다. 수십 가지나 되는 부작용이 서서히 몸을 갉아먹는다. 하이트라이신 고령자는 뇌경색 발생의 우려, 치매, 심장마비, 소변흘림, 성불능이 생김. 대표적인 혈압 강화제 하이트라이신의 첨부 문서를 꼼꼼히 읽어봤다. 이 약은 에보트 재팬에서 만든 알파브로커 혈압 강화제로
아드레날린을 억제하여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우선 사용상의 주의에 주목해보자. 의사와 약사에게 다음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이라며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 1. 간, 신장 기능장애 환자. 약의 혈중 농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 2. 고령자. 지나치게 혈압을 낮추는 것은 좋지 않다. 뇌경색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70세 이상의 노인 2명 중 1명에게 처방하면서 고령자의 혈압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다. 뇌경색 우려란 무엇일까? 그것은 혈압이 내려갔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다른 부작용이다. 의식 상실. 빈도가 분명하지 않다. 혈압 저하로 잠시 의식을 잃는다. 간 기능장애, GOT 등 간장 기능 악화를 나타내는 각 수치가 일제히 올라간다. 신장 기능장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 등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올라간다. 현기증, 혈압 강화제를 먹고 현기증이 나서 휘청거린다. 두근거림, 빠른 맥. 두근거림, 혈압 강화제로 무리하게 혈압을 낮추었기 때문에 몸은 필요한 혈액을 내보내려고 맥박을 빨리 한다. 심장에 부담이 가서 심장 질환의 계기가 된다. 배뇨장애. 중장년 중에는 잔뇨감, 비뇨, 요실금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혈압 강화제를 의심하자. 두통. 혈압 강화제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는 두통 환자가 많다. 머리가 무거운 느낌도 포함한다. 빈혈증. 적혈구가 감소한다. 저혈압증. 혈압 강화제 때문에 너무 혈압이 내려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과민증. 발진이나 피부의 가려움. 동물인 혈압 강화제를 피부에서 배출하려고 한다. 신경계 이상. 권태감, 무력감, 다한증, 불면, 냉증, 어깨 결림, 졸음, 목마름, 저린 느낌, 달아오름 등등. 순환기 장애. 부정맥, 복통, 숨이 찬, 심방세동은 심장마비사로 이어진다. 소화기 이상. 복통, 설사, 변비,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소화불량. 이러한 증상은 역시 혈압 강화제의 독성 자극 때문에 위나 장이 상했다는 의미를 한다. 발기부전. 혈압을 무리하게 내리기 때문에 성적 불능이 된다. 혈압 강화제를 쓰레기통에 버리자. 혈압 강화제 최악의 부작용은 바람이다. 앞의 나열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에 혈압 강화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혈액이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약한 장기가 해를 입는다. 앞서 예를 들었던 H씨는 유전적으로 귀가 안 좋은 집안 내력을 가지고 있었다. 혈압 강화제 때문에 원래 약했던 청각이 해를 입었을 것이다. 혈압 강화제가 가장 무서운 것은 혈액순환 장애로 마지막에는 바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암은 혈행 불량의 산소 결핍 조직에서 발생한다. 혈압 강화제를 항상 먹는 사람은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기피는 증상이 여러 가지 있지 않는가? 지피는 증상이
여러 가지 있지 않은가? 혈압 강화제를 끊으면 이런 불쾌한 증상들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부작용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까지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는데 혈압을 내리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하이트라이신의 침보문수를 보고 실망했다. 혈압 강화제의 유효율은 1. 본태성 고혈압은 64.8%, 2. 신성 고혈압은 52.6%, 2명이 1명은 혈압 강화제를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다. 하지만 부작용의 위험은 많다. 살인 강화제 70세 이상 인구 절반에게 투여하다. 복용자는 사망 위험이 5배나 증가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지 않을 텐데 혈압이 꽤 높아 치료를 받는 당신, 바로 병원에서 도망쳐야 한다. 병원 치료 때문에 살해당할 위험이 매우 크다. 목숨을 잃을 위험성이 5배나 더 높다. 오구시 쇼이치 교수는 전곡을 찌르며 경고한다. 그의 저서 대사증후군의 함정, 건강한 사람들을 환자로 만든다로 꽤 자극적인 문구다. 2008년 4월부터 의무화된 특정 건강검진의 대사증후군 기준은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한 예로 허리둘레가 85cm 이상 남성이 위험하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대사증후군 치료에는 근거가 없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표 20의 수치는 충격적이다. 가로축은 혈압 레벨, 세로축은 사망 위험도를 나타낸다. 위험도가 1.0이라는 것은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사망률이 같다는 것이다. 1.0보다 크면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람 쪽이 사망률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오른쪽을 주목하면 혈압 레벨이 올라가면 위험도가 높아져 혈압이 180에서 110 이상에서는 위험이 5배나 증가한다고 오구시 교수는 말한다. 왜 고혈압 치료를 하는 걸까?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사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받지 않는 사람보다 5배나 많이 사망한다. 혈압 강화제 치료를 받은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5배나 높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약을 끊을 때는 천천히 줄여 약물에서 벗어난다. 아울러 채식 중심의 식사로 전환하자. 혈압 레벨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혈압 치료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진다. 최근에는 혈압의 목표치가 너무 낮으므로 무리한 치료가 사망률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무리한 치료, 혈압 강화제의 중대한 부작용으로 환자는 지옥을 맛본다. 이래도 당신은 혈압 강화제를 계속 먹을 것인가? 뇌경색 위험성은 3배, 총 사망 가능성은 1.4배. 게다가 오구시 교수는 고혈압 치료가 뇌경색 위험을 높인다고 고발한다. 부정맥 등 심장에서 혈액의 흐름이 나빠 혈전이 생겨 혈전이 뇌에 흘러들어와 막히는 시민성 뇌경색에 걸리면 고혈압 치료의 위험성은 3배로 높아진다. 혈압을 너무 낮추면 뇌경색 및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65세에서 85세의 최고 혈압 160을 넘는
4,418명에게 칼슘 억제제라고 부르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압 강화제를 투여하여 2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다. 강력하게 낮춘 A군, 온화하게 낮춘 B군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그러자 180 미만으로 낮춘 140 미만으로 낮춘 A군에서는 뇌경색의 발병률과 사망 및 총 사망이 1.4배 더 많았다. 강한 칼슘 억제제로 혈압을 낮추면 40%나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실험은 원래 시판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직구성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암이나 파킨슨병에 걸린다. 오구시 교수는 고혈압이 위험하다는 미신도 비판한다. 일본 고혈압 학회의 지침에서 인용하고 있는 후쿠오카현 하시야마을 주민을 추적한 연구는 1961년 이루어졌는데 뇌혈관의 영양이 충분하지 못했던 당시 데이터에서는 140에서 90 이상의 고혈압은 뇌경색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한다. 그 후 200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은 혈압 레벨 180, 110 이상부터라고 한다. 고혈압 환자를 대사증후군 건강검진에서 대량 생산하고 약물을 장기 투여하기 위해 정부는 갑자기 고혈압증의 정의를 140까지 내렸다. 지침을 작성한 고혈압계의 배후에 틀림없이 혈압 강화제 제약회사가 숨어 있을 것이다. 칼슘 억제제를 투여하면 발암률이 높아진다. 하말로크로 의사도 저서 고혈압은 약으로 낮추지 마라 는 충격적인 경고를 한다. 이 약은 발암성을 포함하고 있고 혈압 강화제 레세르핀을 복용하면 파킨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은 의사한테 처방받은 혈압 강화제의 부작용을 의심해야 한다. 콜레스테롤 억제제, 항지혈제, 연 1만 명이 부작용사한다.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는 노인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한 상품으로 연 1조 5천억의 떼돈을 벌어들이다. 퀴즈다.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약은 무엇일까? 그것은 콜레스테롤 억제제 리피토로로 판매액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판매액은 연간 136억 8,200만 달러다. 이 약의 제조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화이자사와 다른 거대 제약기업들이다. 세계의 제약회사에서 콜레스테롤 시장이 얼마나 달콤한 시장인지 알 수 있다.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이 전 세계의 사람을 고기와 기름으로 절이고 그 후엔 화이자 같은 거대 제약회사가 약물을 장기 투여한다. 실로 멋진 제휴 플랜이다. 식품산업과 제약산업의 유착이다. 그리하여 기름과 약으로 찌든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그것도 침대 위에서 누운 채 일어나지도 못하다가 휠체어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애처롭고 분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수치가 높은 사람 쪽이 오래 산다. 콜레스테롤 억제제로 매년 1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하마로쿠로 의사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에 져서
콜레스테롤에 약은 필요 없다 해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쪽이 좋다고 딱 잘라 말한다. 근거는 건강조사 데이터다. 예를 들면 모리구치 씨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와 5년간 사망률 비교다. 콜레스테롤 수치와 사망률을 보면 남성은 160 이하가 높다. 재밌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수록 사망률은 감소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군인 280 이상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다. 정부는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크다고 대사증후군 건강검진 기준을 정해 콜레스테롤을 줄이도록 지도해왔다. 그러나 조사 데이터의 결과는 정반대다. 하마 의사는 콜레스테롤 기준치에 과학적 근거는 없다 하고 대사증후군 기준을 비판한다. 그는 240에서 260 이상이 가장 오래 산다고 말한다. 게다가 약으로 낮추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진다. 대사증후군 기준에 속지 말라고 호소한다. 또한 정부는 대사증후군을 완치하면 의료비가 2조엔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다. 오구시 교수는 통렬하게 비판한다. 건강한 사람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얻어 쓸데없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2조엔을 낭비한다. 새로운 대사증후군 건강검진을 시행하면 비용이 5에서 6조엔이 더 늘어나 그 여파 때문에 꼭 필요한 의료행위가 줄어든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위험하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위험하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의사들이 많다. 일본인이여 콜레스테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본인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오래 산다. 낮추면 안 돼. 콜레스테롤과 혈압 등의 책이 있다. 대기업의 사원 검진을 해온 서가노 유키노리 의사는 의의가 없다고 말한다. 그냥 두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는 사원에게 고지혈증이라는 병명을 붙여 화학약물을 투여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에서 180으로 낮아져도 계속 투약해서 기력이 딸려 회사 근무와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내가 투약을 중지하라고 조언을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에서 220으로 올라가 기운을 회복하였다. 건강검진에서 건강한 사원에게 고지혈증이라는 병명을 붙여 약에 찌든 페인으로 만든다. 약물 장기 투여로 돈을 버는 것이 진짜로 노리는 것이다. 서가노 의사는 한탄한다. 고지혈증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원은 화약약물을 의료기관과 의사에게서 받아 복용하고 약에 찌들게 된다. 의사는 정말 필요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은 일절 알려주지 않는다. 심신의학에 따른 지도, 자율신경 릴렉스 요법 등 효과 있는 치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원이 화학약물만 복용한다. 약물 장기 투여야말로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것이다. 2008년 도입한 대사증후군 건강검진의 국민 의무화에 숨겨진 목적이 바로 약물 장기 투여 계획이다. 콜레스테롤도 혈당 같은 생명 에너지원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생체가 필요한데 약의 도구로 부자연스럽게 낮추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심지어 튼튼한 젊은이가
콜레스테롤 억제제로 근육이 녹아 휠체어 생활을 하거나 노인이 노환으로 들어눕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희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메바로친, 콜레스테롤 억제제, 근육이 녹아서 기형이 발생하고 간장과 췌장도 피해를 본다. 베스트셀러 의약품의 두려운 독성. 이 약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콜레스테롤 억제제다. 당신이 대사증후군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 병원에 가세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자. 열심히 병원에 다닌다. 그러면 틀림없이 자동으로 메바로친을 처방받는다. 이 약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이유는 콜레스테롤 합성 효소를 특이적 경쟁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이다. 메바로친의 억제작용은 인체에 유해작용과 독성작용이 있다. 콜레스테롤 합성의 주요 장기인 간장, 소장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저하시킨다고 하니 무서운 독성이다. 독성작용이 자연스러운 생명활동을 억누르고 있다. 선택적으로 공격받은 간장, 소장이 메바로친의 독에 비명을 지르며 거부 반응을 일으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첨부문서에서는 독작용이 가득하다. 부득이하게 메바로친을 먹는 사람은 우선 첨부문서를 입수하여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내용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본래 독인 약을 고분고분하게 계속 먹는 것은 위험하다. 이 베스트셀러 약은 알약이나 과립으로 환자에게 처방한다. 중대한 부작용은 예상 이상으로 많으며 심각하다. 이것은 치명적인 부작용이라는 의미다. 중독되면 사망하는 예도 있다. 연간 1만 명이 콜레스테롤 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다. 부작용 증상이 심각해져 죽음에 이른다. 횡문근융해증. 약의 독작용으로 무리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몸이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근육을 녹이는 현상이다. 근육통. 근육이 녹는다. 근육통도 당연히 발생한다.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면 한없는 약물 장기 투여 지옥이 시작된다. 무력감, 근육이 녹아서 나른함, 권태감, 만성피로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람은 콜레스테롤 억제제를 제일 먼저 의심해야 한다. 급성 신부전, 횡문근융해증을 수반하여 중증의 신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녹은 근육 성분이 단백질이 되어 신장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중독 신부전을 일으켜 갑자기 사망하기도 한다. 간장장애. 메바로친의 독성 성분을 간장이 전부 분해 처리하지 못해서 발병한다. 황달. 간 기능의 저하로 담즙색소가 전신에 돌아 피부가 노랗게 된다. 혈소판 감소. 혈소판은 혈액응고와 관련 있는 혈액성분이다. 감소하면 장기 내 출혈을 일으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자반, 피하출혈. 혈소판 감소로 일어난다. 혈액이 잘 굳지 않아 피하출혈이 쉽게 일어난다. 근정, 근장애. 근육에 병이 생기는 증상이다. 횡문근융해증처럼
모든 근육이 녹는다. 말초신경장애, 발병 보고가 있다. 과민증, 피부의 발진 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루푸스 증후군, 신장장애, 혈관염, 과립구가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해서 발병한다. 전신발열을 일으킨다. 동맥암도 일어난다. 첨부문서, 의사도 안 잃는다. 목숨과 관련된 중대한 부작용이다. 첨부문서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투약을 중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세요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환자가 무력감이나 권태감, 나른함, 피로 등을 호소해도 콜레스테롤 억제제 투여를 강행하고 있다. 최대 원인은 일본의 의사들이 첨부문서를 읽는 습관이 없다는 놀라운 현실 때문이다.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 읽지 않는 이유다. 의약품의 위기회피 설명서인 첨부문서를 담당 의사가 보지도 않는다.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투약 중지, 적절한 조치 등을 하라고 지시해도 의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믿기 어려운 의료 현장의 현실이다. 디베토스 혈당 강화제, 산혈증으로 갑자기 사망, 저혈당으로 몹시 흥분한다. 고혈당은 과식이나 지나친 고민이 원인이다. 혈당 강화제를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당신에게는 무서운 말로가 기다리고 있다. 메스꺼움, 구토, 이상한 행동, 혈전으로 말미암은 실명, 손발이 썩는 괴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암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혈당 강화제를 제조한 제약회사가 주의사항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 약의 부작용은 30가지 이상이다. 당뇨병의 치료약으로 개발한 약에는 1. 혈당 강화제, 2. 혈당 흡수 억제제, 3. 인슐린 저항 개선제, 4. 인슐린 주사 등이 있다. 그런데 당뇨병의 원인은 지극히 간단하다. 과식과 스트레스다. 포식하면 혈당치가 당연히 올라간다. 그럼 왜 스트레스로 혈당치가 올라가는 걸까? 사람의 몸은 스트레스를 외부로부터 공격이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몸은 반격 준비를 한다. 공격 시 근육에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혈당치를 높인다. 스트레스도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야생동물은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는다. 고민하지 않는다. 자연의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다. 야생동물에게 당뇨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식, 지나친 고민으로 발병한 병을 약으로 고치기 어렵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검증해보자. 산혈증과 저혈당증의 이중 권고. 당뇨병 치료의 가장 대중적인 의약품 중 하나인 디페토스를 점검해보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의약품의 정보 입수는 한결 수월해졌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에 관한 부작용 정보의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 당연히 환자인 우리도 접근할 수 있다. 약품명, 회사명, 첨부문서라고 입력하면 바로 입수할 수 있다. 혈당 강화제도 독작용으로 혈당치를 낮춘다. 독은 전신을 감싸고 전신의 기관 조직이 독 때문에 비명을 지른다.
그것이 부작용이다. 우선 첨부문서에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자. 목숨과 관련 있는 중대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베토스는 저산, 아시도시스, 산혈증 혹은 저혈당증으로 일으킬 수도 있다고 처음부터 경고한다. 아시도시스가 발병하면 혈액이 산성화돼 갑자기 사망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메스꺼움, 기분이 나쁘다, 구토, 복통, 설사, 권태감, 근육통, 과호흡 등의 증상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아시도시스 발병의 조짐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디페토스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의사나 간호사는 얼마나 있을까? 그들은 첨부문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 저혈당증 때문에 생긴 폭력성으로 자살까지 하다. 저혈당증이란 혈당치가 극단적으로 내려간 상태를 말한다. 증상은 불안감, 허기, 두근거림, 안색창백, 빠른 맥, 땀, 떨림, 두통, 시력감퇴, 복시, 사물이 이중으로 보이다. 경련, 혼수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미국 교도소 수감자의 약 80%는 저혈당증이라는 보고가 있다. 저혈당증이 있으면 갑자기 화가 치밀고 몹시 흥분한다. 혈당 강화제를 투여하면 최종적으로 환자가 몹시 흥분한다. 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혈당 강화제, 혈당치 억제, 저혈당증, 아드레날린 분비, 분노, 불안 충동, 이상행동. 아드레날린은 공격의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적을 공격하기 위한 혈당치, 혈압, 맥박을 올리는 작용이 있어 충격적인 폭력이나 자살 등과 같은 직접 연결이 된다. 혈당을 낮추는 약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살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 혈행, 디베토스의 부작용은 그 밖에도 또 있다. 식욕부진, 변비, 빈혈, 백혈구 감소, 혈구 생성을 억제한다. 혈소판 감소, 발진, 그리고 당뇨병. 당뇨병 약 때문에 당뇨병이 심해진다. 이거야말로 우습다. 게다가 혈당 강화제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킨다고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다. 혈당치를 약으로 무리하게 낮추면 끈적끈적해진 당분이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말초 혈관이 막히면 조직은 섞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궤저 현상이다. 혈행이 나쁜 조직이나 장기에서 암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혈당 강화제 최악의 부작용은 발암성이라는 결론이 내린다. 감사합니다.